박근혜 대통령 오늘부터 남미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귀국하는 27일까지 공백입니다. 예.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누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까? 권력 이제 서열상은 총리가 한 5위 정도 되죠. 5위 네.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행정부 실질적으로는 2인자는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지만 총리가 거의 이제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대통령 부재 시에 과연 이게 이제 그 국무를 총괄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모두 반을 이완구 총리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16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또 하필 이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일단 이완구 총리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다. 그리고 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각의 총괄을 하는 입장이고 또 내각 안에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완구 총리가 뭐 본인이 수사받는 입장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16일 동안 본인이 총리에서 권한대행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16일 동안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냐는 문제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를 받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저렇게 의혹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 관심이 있지 과연 국정에 관심이 있을 수 있냐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16일 동안 이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안보적인 문제가 됐을 때 네.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만약에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10년 동안 이완구 총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16일 동안에 이완구 총리는 어떤 16일이 아니고 27일. 오늘 12일. 16일을 통해서 대통령의 부재는 12일까지. 12일인가요? 예. 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반전의 카드를 하는데 굉장히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만약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지난번에 문창구 후보처럼 갔다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완구 국무총리 과연 영이 설까? 식물총리에 대한 우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터져나왔죠. 네.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 공백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국가수반 역할을 하게 될 이 총리,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건 국가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부재 기간 동안 검찰도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그 기간 동안에 또 이 총리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수사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검찰에서 그거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지금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혐의가 있는데 부르면 어떡하지? 국정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네. 이 수사는 그야말로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검찰은 어제 그 문무일 팀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그냥 수사 논리대로 간다는 얘기 했거든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 수사 순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완구 총리 먼저 해라, 누구 먼저 이런 얘기들 많지만 우리 그거 상관 안 하고 수사 논리대로 한다고 했는데 뭐 검찰은 그냥 수사 논리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이게 뒷말이 없어요. 근데 가장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야권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냐는 건데 물론 야권에서 그렇게 강한 무리수를 쓸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있지만 만약에 야권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임시위에 소집해가지고 국무회 해임 건의거리를 들이댄다. 그럼 그게 제적 3분의 1 발의의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네. 3분의 1 발의되죠. 과반수 야당은 모자릅니다. 그럼 그게 올라왔을 때 새누리당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만약에 소장파 의원들의 어떤 저런 그 태도들을 보면 과반수 넘겨서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현재 분위기상. 그랬을 경우에 새누리당 어떻게 투표할 것이고 이게 올라왔을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 네. 이완구 총리가 거취를 먼저 좀 결정을 해주는 게 그게 대통령과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담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랄지 아니면 박근혜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바로 총리직을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이게 국정 공백 기간이 있는데 만약 그만뒀을 때 물론 부총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완구 총리가 실질적으로 의전서열을 5위예요. 부총리가 12위입니다. 의전서열 12위인 부총리가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이건
모양새도 전혀 않고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돈을 준 범죄 사실에서 명확한 홍준표 지사는 가장 먼저 부를 수 있어요. 그 윤모 씨하고 홍준표 지사는. 그렇지만 그것이 뭐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일단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된 범죄 사실 또 돈을 준 그런 것을 얻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또 설사 순방 기간 중에 그런 증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완구 총리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이고 네. 그게 잘못하면 역풍을 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간에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진 사퇴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이든지 탄핵이든 간에 그런 절차로 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성완종 회장의 시각에서 이제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이완구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완구 총리도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네. 보는 것이 뭐냐면 일단 그 돈을 줬다 받았다 이 내용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도 물론 불법 정치 자금이죠. 그렇죠.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 관행상 봤을 때 그게 엄청난 금액인가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건 공방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줬다 안 줬다 이 부분. 근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성완종 회장 육성의 기록에도 보면 그냥 내가 반기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 이완구 총리가 나한테 보복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은 일방의 주관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이완구 총리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나머지는 다 검찰 수사에서 예, 그렇죠. 추상이죠, 추상.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그 부분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이완구 총리가 충청 맹주를 꿈꾸고 성완종 회장을 핍박했다. 그게 어떻게 그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도 보면 사안에 비해서 공방이 되고 있는 3천만 원 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퇴진까지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완구 총리가 여기서 만약에 물러난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사려 깊게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 근데 그렇지만 뭐 시중에서는 지금 이제 또 네티즌, 특히 네티즌 자리에서는 패러디가 아주 그냥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어제 그걸 저희가 보고 얘기했던 있으면 선거사무소에서 그 비타 땡땡땡 그 박스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런 패러디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한번 보시죠. 저게 바로 어제 그 문제가 됐던 비타민 드링크제, 예, 총리도 반한 맛 이런 말을 넣었고요. 예. 바로 저기 뚜껑에 쭉 뚜껑을 3천만 열면 원 당첨. 전 정말 저 패러디물도 있었지만 이제 10일 대통령 공백 기간에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도 있었지만 어제 또 많이 돌았던 SNS의 패러디물은 실은 정홍원 총리가 준비하고 있다. 예. 저희 나 또 나가야 돼. 뭐 이런 그런 물까지 지금 돌고 있어서 어쨌든 이완구 총리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이 불신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 뭐 이런 것도 어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이 상당한 것 그겁니다. 같아요. 예. 저런 패러디물을 보면 야 아무나 1억만 좀 줘봐 이러다 또 총리하게 생겼네. 예, 서로 메비우스의 메비우스의 총리, 총리. 돌고 돌아 계속 돌고 돌아서. 총리를 하는 예, 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패러디물이 넘쳐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나라를 비운 이 사이에 12일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이완구 총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검찰은 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고 저는 오히려 지금 검찰이 그 성완종 회장 측근들 그다음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입구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네,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